13年了，当时13年的时候起家特别多，但是现在这一两年，压根已经倒闭了很多，包括我这。형제들, 당신들은 최근에 당신들 집 근처에 많은 사이스 딜러십들이 폐점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나요? 예전에 잘 팔던 쇠볼에 사이스 매장들이 포함된 많은 수의 딜러십들이 이제 큰 수로 폐점되고 있습니다. 키아 사이스 매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아는 특히 2013년경에 인기가 많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딜러십 중 많은 곳이 폐점되었습니다. 근처의 현대 딜러십인 현대 네이나를 판매하고 있는 곳조차도 폐점 중입니다. 현대와 키아, 두 대한민국 브랜드는 도시당 한 곳 정도만 남아있는 등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이러한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에는 크라이슬러, 지프 및 인피니티 사이스 매장과 같은 브랜드도 포함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랜드로버와 수입 폴크스바겐 딜러십을 포함한 몇 개의 사이스 매장이 폐점되었습니다. 우리 근처의 수입 폴크스바겐 매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이스 매장이 잘 되지 않고 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이 산업이 동요되었으며 특히 중고차 부문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하락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 경제 풍경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더 넓은 어두운 퇴행 증상의 일부임을 나타냅니다. 직원에 따르면 이 위안의 사이스 딜러십은 10년 이상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폐점되어 사람이 없이 비어 있습니다. 소비자 수요의 강력한 하락이 이 고통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시장 활기를 회복하기에 심각한 방해 요소로 나타납니다. 지출을 꺼리며 가계 부유도 감소로 이어져 판매량의 축소를 초래하고 이 산업의 공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중요한 경제 지표이며 판매자가 가격을 낮춰 판매를 촉진하는 동안 새 차와 중고차의 가치 제한이 훼손되어 수익성과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훼손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외인 사이스 매장의 판매 부서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으며 폐점되었습니다. 판매 후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이러한 공경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의류 및 기타 소비재와 같은 다른 상업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군사도시와 지방지역의 소규모 기업들은 비슷한 고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류와 같은 부문의 소매상들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구매를 오랜 기간 동안 포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금융압력의 징후입니다. 우리는 경제 불확실성을 동료로 인한 비필수 지출을 미루는 절약의 분위기를 목격하고 있으며 종종 경제적 불확실성을 언급합니다. 한때 번화한 아우디 전 시장은 난징 지역에 고학해져 있으며 브랜드 로고가 제거되어 현재 자동차 산업의 현재 겨울의 혹한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딱 한 달 전에도 이 표준 아우디 전 시장은 수백만 달러의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소수의 고객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의 철강 수출 급증과 가격 하락은 세계 무역 긴장 속에서 업계 위기의 신호입니다. 철강 산업의 상황은 더욱 현실적입니다. 중국은 2023년 처음 11개월 동안의 철강 수출량이 놀랍게도 이전 연도 대비 35.6% 증가한 8,266만 메트릭 톤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11월 만의 완제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43.2% 상승한 800.5만 메트릭 톤에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급증하는 수출 수준은 2016년 이후 보지 못한 수치에 가깝게 다가가며 2023년 수출의 예상이 9천만 메트릭 톤에 가깝게 다가가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국내 과잉 생산 문제를 보여주는 22% 증가한 철강 수입과 대비되며 지속적으로 높은 생산율과 열받은 국내 수요가 2024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 기업은 철강 제품의 전체 가격이 40% 하락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지역 가격에 충격을 준 형편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향적인 수요 억제와 증가한 생산 능력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철강 기업은 2023년 첫 3분기에 총 이익이 놀랍게도 34.11% 감소했으며 평균 이익률이 겨우 1.33%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철업자들은 이제 생산 증가와 수익 감소가 상관관계가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자들은 현재의 경향이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인해 최대 50%의 철강 기업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중국 제조업체가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저가 수출 전략에 기여하지만 글로벌 무역 갈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중국 제품인 주석도금 강철에 부과된 최대 122.5%의 예비 반덤핑 관세와 같은 관세 부과는 국제적 반발의 예입니다. 이 긴장은 EU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및 정부 보조금이 시장 운영을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과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의 조사에 의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저가 전략의 수용은 중국 산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격 전쟁을 야기하고 그들의 브랜드 가치에 손상을 입히며 더 많은 국제 비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수출 실천과 중국 경제의 침체가 결합되면 전략적 재조정이 국제 무역 갈등의 확산과 자체 파괴적 인플레이션 순환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임을 강조합니다. 중국의 덤핑 전략과 대립하는 글로벌 무역, 관세와 조사를 통한 수출 가격 하락, 중국의 저가 덤핑을 폭넓게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요 경제국에서 시행된 중요한 규제 및 관세 조치를 통해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이 단계적으로 자세를 변경해왔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인도 및 베트남은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으로 인식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엄격한 관세 부과에서 선두에 있으며 이는 출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무역법의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 중국이 지적재산 침해 및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실시하고 있어 산업 구성품,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자전거 및 진공청소기 등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처벌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가 정한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 이유로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및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중국의 성장하는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추가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유사한 우려가 유럽연합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중국 제조업체가 유럽 시장에서 8%의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이는 2025년까지 15%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우려는 중국 제조업체가 시장 운영을 왜곡시키는 가격으로 해외 확장을 용이하게 하는 상당한 국가 보조금에 주로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하게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화학제품 및 가구 부속품의 덤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 유입을 검토하면 이러한 관행이 인도 생산업체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중요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돌아가면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의 풍력타워 부품 수출이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소스가 언급한 대로 이러한 글로벌 대응은 무역 긴장과 상호 보호적인 조치가 증가함을 나타내며 중국의 동척 경제와의 협력 혜택과 국내 시장에서의 위험을 균형 맞추기 위한 노력을 나타냅니다. 이는 중국의 수출 전략이 국제 무역 프레임워크의 안정성과 국내 산업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유지 및 중국의 수출 전략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 다각화. 미국의 무역 입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다각화하는 계획된 제지양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수출 패턴 역학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입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통해 측정 가능하며 국제통화기금, IMF, 출처에 따르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 조치와 단호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시작된 301조 조사에 의해 일으켜진 것이며
이는 중국의 지적재산 침해 및 불공정한 기술 이전 관행을 폭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경제연구소 NBR 출처에 따르면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처벌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관세 목록에는 산업부품, 자동차 부품 및 소비재 등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시장으로의 중국 제품 유입을 제한하고 기업들이 대안 출처를 고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은 수입 관세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문서 출처에 따르면 기존 관세는 주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 이유로 고급 칩 및 선박 제작 장비의 수출에 대한 추가 제한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역 현황의 유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엄격한 정책 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미국 구매자가 중국 제품에서 멕시코, 유럽 및 기타 아시아 지역과 같은 시장으로의 피봇을 나타내는 인구 조사국에 의해 발표된 무역 데이터로 수출에 주목할 만한 제지항을 보았습니다. 중국 내 국내 수요의 부진과 결합되어 수출 수준을 유지하려는 열망은 중국 제조업자들에게 과잉 생산 능력을 소화하기 위한 가격 인하를 채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은 글로벌 공급망 구성의 확장에 기여하여 신흥 무역 양식과 중국을 피하도록 구매 원천을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국가경제연구국 및 다른 분석 결과로부터 실시간 응답은 현재 상태의 혼란을 확인하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축내에서 분명한 마찰과 재구조화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무역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지역적 분리 신호를 보내며 국제 무역 흐름과 국제 무역 네트워크의 미래 구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중국은 국가의 강력한 산업 지배에 대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로 여러 중요 산업에서 내궤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궤도는 인류학에서 빌린 용어로 시장 내에서 강한 내부 경쟁과 시장 내 참가자의 과잉 포화로 인해 부문이 감소 수익을 경험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부문에는 의료기기, 통합회로, 농업화학물질, 화학제품 및 철강산업 등이 있으며 시장 역학의 변화와 주요 분석기관의 보고서로 확인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긴급 수요에 힘입어 예전에는 호황을 누렸던 의료기기 산업은 이제 글로벌 서지가 줄어들면서 과잉의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은 중국의 고급 의료 장비 혁신을 직접 겪는 주요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대유행의 수요로 인한 견고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규제 장벽과 견고한 국제 경쟁으로 인해 이 분야가 혁신과 개발의 둔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특수 산업 분야를 통해 반복됩니다. 현대 기술의 중심인 통합회로도 내궤도 파동에 휩쓸린 다른 부문입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와 저가 덤프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한 대로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한 상당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산업 특성상의 어려움으로 수요가 감소했으며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와 기술 발전의 침체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최근 케이널리스의 데이터와 일치하며 소비자 전자제품에서 통합회로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내 농업 화학 물질 및 더 넓은 화학제품 시장 또한 내궤도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국내 경쟁과 팬데믹의 계속되는 파동으로 인해 혁신 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 부문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경제 관측가의 언급대로 기업들은 줄어드는 이윤과 실질적인 수요 축소와 싸우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유리한 시장 조건에서의 과도한 투자의 결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내부 경쟁의 연극 내에서 강한 내궤도의 압박을 반영하는 산업은 몇 개뿐입니다. 문서 출처에서 인용된 미디어 보고서에 따르면 하류 수요의 감소와 원자재 및 연료의 과장된 가격의 융합은 중국 철강 산업에 대한 2023년에 매우 어려운 영업 환경을 야기했으며 주요 기업들은 해당 해의 처음 3분기에만 순이익이 34.11% 감소했습니다. 산업 내부의 상급자들의 제시된 예측에 따르면 지속할 수 없는 시장 경쟁과 이윤의 줄어드는 아이언 그립으로 인해 철강 기업의 상당한 비율이 재거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산업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 모두 코로나19의 장기적 영향에서부터 시장 경쟁의 만연한 문제 및 혁신의 지연까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 국제 무역 관계 및 재생을 촉진하고 생산 초과와 가격 하락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개혁의 미묘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내궤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일관된 부문 혁신을 보장하는 진보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경고 역할을 합니다.